안녕하십니까. KCC 뉴스 정승입니다. 8월 28일은 Subject Post Type 2 그리고 3 리퀘스트 기간이 마감되는 날인데요. 아직 스트림에 대해 잘 모르는 KCC 멤버들을 위해 많은 선배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KCC 임원들이 스트림에 대해 가장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보았으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스트림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터키에서 인턴을 하고 계신 UTKCC 마재영 회장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KCC 회장 마지영입니다. 저는 현재 터키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마케팅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고자 했던 공부가 무엇이었는지 잊지 마세요. 요즘 추세라서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라기보다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찾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99%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1%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 KCC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어떠한 질문이든 저희 임원들에게 물어보시면 신속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KCC 여러분들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터키에서 마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스트림은 매니지먼트입니다. 한국에서 담았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성민경 커미티입니다. 지금 제 옆에 로트만에 재학 중이신 매니지먼트 스트림의 두 선배님들 나와 계신데요. 오늘 여기 계신 두 분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4학년 현재 지금 매니지먼트 스트림 전공하고 있는 한승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니지먼트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리라고 합니다. 선배님들께 지금 서치 포스트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모아왔으니까 명쾌한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새 스트림 중 매니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매니지먼트를 선택한 이유는 취업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어서입니다. 어떤 분야에 가도 비즈니스는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고 생각해서 매니지먼트를 선택했습니다. 마케팅이나 HR, 전략, 그리고 국제 경영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매니지먼트 스트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매니지먼트를 전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스트림에서는 티어리를 배우는 것을 중요시했다면 매니지먼트는 마케팅이나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등을 통해 회사의 성공 전략이나 회사 내부의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을 배워서 좋았습니다. 또 매니지먼트 과목들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여러 회사들이 실제로 겪고 직면하는 문제의 익샘플들을 배울 수 있어서 더 흥미롭고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매니지먼트 과목에는 거의 항상 그룹 프로젝트가 20에서 많으면 25%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는 점입니다. 또 매주 required reading이 있어서 제때 읽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뒤처지고 나중에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리딩을 매주 읽어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매니지먼트 스트림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이나 HR, 여러 다양한 폭넓은 분야를 시도하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승환 선배님께서는 지금 인턴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스킬 같은 것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인턴했던 곳에서 제가 근무했던 곳이 바로 마케팅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티어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4P, 뭐 STP 이런 것은 솔직히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면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를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 배웠던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 같은 것을 사용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을 버리지 마시고 많이 사용하는 게 가장 도움되는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두 개의 스트림과는 달리 매니지먼트 안에서는 컨센트레이션이라고도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들은 무엇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매니지먼트 안에는 4가지 컨센트레이션이 있는데요. 그중에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hip in Organizations, Marketing, 그리고 Strategy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 컨센트레이션은 맨데토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시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졸업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완료하셨을 시에는 수료증이 나옵니다. 서브젝트 포스트를 하시는 1학년 분들께서는 이제 2학년 매니지먼트를 들으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을 들어보시고 이제 고학년이 되셨을 시에 나는 마케팅에 좀 더 맞는 것 같다. 나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다. 라고 하셨을 시에 고학년이 되셔서 이런 컨센트레이션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배님들 후배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보통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한 해씩 지나면서 요령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적응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활동도 같이 하시면서 대학 생활을 최대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인터뷰를 마치면서 선배님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세요. 계약해서 혹시 학교에서 마주치거나 하셔도 저희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두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스트림은 파이낸스인데요. 이른바 UT 공부짱, 엄친아, 파이낸스 레전드로 불리는 두 분 모셨습니다. 그 현장 역시 한국에서 취재했는데요. 성민경 커미티. 네, 안녕하세요. 성민경 커미티입니다. 오늘 두 파이낸스의 레전드 고영준 씨와 윤재준 씨를 만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 6월 달에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했고 학교에서는 파이낸스 앤 이코노믹스 그러고 매니지먼트까지 더블 스페셜리스트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고영준이고요. 3학년 파이낸스 스트림이고 현재 KCC에서 아카데믹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선배님들의 소문을 익히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잠 많이 자는 거예요. 저는 항상 시험 기간에도 7시간, 8시간씩 이렇게 자고 그러는데 주변 친구들은 뭐 2시간, 3시간 자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막 불평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8시간을 자도 16시간이 남잖아요. 16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 충분히 자고 시간 낭비 많이 안 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영준 씨는 매일 밤 새벽 1시까지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지. 스케줄. 네. 스케줄은 9시까지 출근을 하고요. 지금 IBD 인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9시에 출근해서 새벽에 끝나요. 굉장히 심플한데 굉장히 굉장히 기네요. 심플한데 1시면은 사실 일찍 나오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2시 정도고 뭐 3시, 4시에 오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7시에 일어나고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파이낸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파이낸스의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이낸스 매력은 그 끝없이 도전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 2학년 분들이 경제 뉴스라든지 잡지 같은 거를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저도 그랬고 2008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가 일어났고 그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QE3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뭐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등. 근데 모든 경제 뉴스가 사실 파이낸스와 근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파이낸스를 모르면 뉴스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고 이제 파이낸스 과목을 좀 듣고 나면 어제 내가 이해를 못했던 용어들이 오늘 뉴스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언제나 달고 다닐 걱정이 미래에 대한 그리고 또
취업에 대한 걱정일 텐데 그러면 파이낸스가 졸업하고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이제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는 분야가 이제 캐피털 마켓 쪽이고요. 또 커머셜 뱅킹 쪽도 있고, 뭐 인슈런스 쪽도 있고, 또 뭐 기업 재무팀 같은 데도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낸스 학생으로서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꼭 필요한 스킬이나 경험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적어도 저나 이제 뭐 영진 씨가 일했던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조그만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거, 영어는 뭐 paying attention detail이라고 하는데 그거나 뭐 writing 스킬,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파이낸스로서 참여할 수 있는 클럽이나 이벤트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RCF에서 주최하는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트레이딩 컴피티션이나 M&A 케이스 컴피티션 같은 그런 컴피티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클럽은 제가 만나고 있는 클럽 중에 애널리스트 아웃소싱 유닛이라고 AU라고 있는 클럽이 있는데 그곳의 장점은 이제 회사에서 직접 일을 받아서 해요. 그래서 정말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학생 때 걸 쌓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낸스를 전공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점은 교수님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교수분들이 대부분 인더스트리에서 와요. 그래서 뭐 3학년, 4학년 파이낸스 과목들을 들으면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수업이 진짜 다이나믹하고 약간 그 리얼타임 베이스로 와가지고 뭐 진짜 지금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뭐 자기 의견도 뭐 피력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웠고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잡 설치라고 생각되는데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뭐 작년에도 JP모건에서 이제 일하기 전에 인터뷰를 수십 번을 보고 수십 번을 다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한 명, 두 명 뽑는 이런 직업에 몇천 명이 몰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점이 아닐까 합니다. 두 분 오늘 이렇게 좋은 경험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되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고민하고 걱정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파이낸스의 레전드이신 두 분과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상 한국에서 커뮤니티 성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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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스트림은 어카운팅입니다. KCC에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두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UT에서 강승현 커뮤니티가 만나보았습니다. 강승현 커뮤니티. 네, 저는 지금 이 현장에 어카운팅을 전공하신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언니부터. 네, 저는 이름은 이서은이고요. 4학년 어카운팅 전공 중이고요. 2년 전에 KCC에서 마케팅 디렉터를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희아이고 이제 4학년 저도 어카운팅을 전공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올해 부회장을 KCC에서 맡았습니다. 부회장님이에요. 특별히 어카운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어카운팅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 제일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카운턴트가 니쉬롤이라는 이유고요. 그게 수요는 아주 많은데 공급은 적어서 거의 전문 직종처럼 이제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취직이 훨씬 수월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분야이든지 어카운팅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카운턴트로 먼저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분야로 옮기기가 아주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어카운팅 스트림을 전공함으로써 이제까지 겪었던 무슨 장단점이라든가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둘이 하고 있는 어카운팅 스트림은 선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다음 신입생분들부터는 스트림이 두 개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퍼블릭 어카운팅하고 파이낸셜 리포팅으로 나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퍼블릭 어카운팅 쪽이거든요. 그래서 RSM 일렉 과목들을 선택할 때 많은 초이스가 없고 그냥 다른 스트림보다 프로그램에서 지정해주는 RSM 과목들을 그냥 들으라는 대로 들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이라면 언니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뭐 지금 퍼블릭 어카운팅의 경우 CA나 이제 또 CPA 자격증을
따려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코스를 학교에서 이제 학부에서 끝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루트만에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 안 하고 뭐 CA 자격증, CPA 자격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UT, 퍼블릭 어카운팅, 뭐 스트림을 이렇게 따라가시다 보면 모든 자격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취직 경로는 보통 어떻게 돼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어카운팅을 전공을 하게 되면 이제 회계 법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파퓰러한 그런 나중 직업인 것 같아요. 루트만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이제 올해 이제 이 스트림을 정하시는 분들을 시작으로 파이낸셜 리포팅이라고 회계 법인이 아닌 쪽이랑 다른 이제 퍼블릭 어카운팅으로 나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회계 법인이 약 로트만 이제 어카운팅으로 졸업하시는 3분의 1 정도의 졸업생들이 향하는 그런 취업 경로가 될 것 같고요. 정석이라고 하는 그런 취업 경로는 회계 법인에서 이제 CPA나 CA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기 중이나 또 졸업 후에 CPA 같은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되게 많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을 대비하는 중에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쓰이는지 궁금한데요. CA 과정이 아마 내년부로 끝나고 2014년인가 2015년부터는 CPA로 다 통합이 될 텐데 그래요? 네, 지금 CA 과정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일단 51개의 대학 크레딧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일단 정해져 있구나. 네, 노트만에서 졸업을 하면은 그 크레딧을 다 이수하는 걸로. 졸업만 하면 엄청난 혜택인 것 같은데요? 네. 어카운팅 스트림으로 들어온 후배들한테 간략한 뭐 팁이라던가. 제가 생각해도 어카운팅 공부가 그렇게 수월한 그런 스트림은 아닌데 회계 법인이나 이런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GPA가 그 정도로 다른 스트림 위에 오히려 비중이 없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는 GPA는 낮춰줘야겠지만 뭐 4.0을 받아야만 성공을 할 수 있고 이런 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학업을 유지하면서 너무 매진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좀 많이 돌리기도 했으면 말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게 정말 의외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레주메 빌딩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과 함께해서 참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촬영 협조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상 KCC 뉴스 강승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스트림은 이코입니다. 많은 KCC 멤버들이 이코를 전공하고 있고 또 커머스 분들 중에서도 이코에 흥미를 느껴 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훈남 그리고 모델 같은 선배님 두 분 모셨습니다. 김대현 커미티.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김대현 커미티입니다. 제가 오늘 이코를 전공하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유종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코스탯 4학년 전공 중이고 KCC 5기 마케팅 커미티를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 고주연이라고 하고요. 이코랑 사익 더블 메이저 중이고 KCC 6기에서 마케팅 커미티를 맡았었습니다. 보통 이코에서 어떤 컨셉트를 배우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학년 때는 이코 100에서 마이크로 이콘이랑 매크로 이콘을 같이 배우고요. 2학년 때는 더 세분화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 앤 비즈니스 스태티스틱스까지 세 가지의 풀 이어 코र्스를 듣게 되는데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컨슈머 프레퍼런스랑 버짓라인 컨스트레인트, 유틸리티 펑션 등등의 다양한 컨셉들을 배우게 됩니다. 3학년 때는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요. 파이낸셜 마켓, 트레이드, 이코노메트릭스, 히스토리 등 다양한 과목이 있으므로 학생분들이 관심 가는 분야를 직접 골라서 들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난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1학년과 2학년 때 기본기를 잘 다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코 분들은 졸업하고 진로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어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턴트라는 분명한 꼴이 있는데 이코는 무역, 뱅킹, 투자은행, 보험사, 이코노미스트, 컨설턴트 등 여러 가지로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만 그렇게 많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한 곳으로 가는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교내 활동 외에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따로 취득하셔서
그런 전문성을 보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코스 추천 좀 부탁드려요. 1학년과 2학년은 이미 정해진 코스가 있어서 캘린더대로 리퀘어먼트를 따로 들으시면 되고요. 3학년 때부터 여러 가지 과목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3학년 코스 중에 쉬운 과목이 뭐가 있냐고. 근데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3학년 코스 중에 쉬운 과목은 단 하나도 없고요. 먼저 자신이 마이크로를 잘하는지 마크로를 잘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코스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둘 다 좋다 아니면 둘 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나중에 하고자 하는 커리어에 도움되는 과목을 고르셔서 듣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파이낸스나 뱅킹 쪽을 희망하시는 분은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이코노메트릭스, 파이낸셜 마케팅 과목들을 듣는 게 CFA 시험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이쪽 커리어를 쌓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코를 전공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코 메이저는 가장 대중적이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 지식이나 경제 구조를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로 나아가기에 도움이 되는 학과예요. 또 다른 메이저와 함께 공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얻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학, 스탯, IR, 사이크 등등의 메이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또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칫 한 분야에 집중해서 커리어가 비교적 한정적인 거에 비해 이코를 더블 메이저 하면은 커리어도 좀 더 다양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단점들도 있는데 이코는 여러 과목들이 프랙티컬하지 않고 티어리 위주 중심의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졸업 후 취직할 때 졸업장 위에 필요한 인턴십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유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자고 하는 진로가 무엇을 필요한지 꼭 리서치를 하셔서 직종 경력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이나 팁 부탁드립니다. 2학년이 되면 이코 200레벨 시리즈를 3개를 다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2학년 200레벨 코스를 들었을 때도 24시간 안에 시험 3개가 다 같이 있었고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데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타임 매니지먼트 이런 거에 신경을 쓰셔서 코스 들을 때 잘 하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더블 메이저 졸업 조건 중 하나가 300 시리즈 과목을 6.0 크레딧에 총 들으셔야지 졸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6.0이 보통 더블 메이저 리퀘어먼트만 들어서는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0에서 1.5는 다른 과목의 300 시리즈를 꼭 들으셔야 하는데 300 시리즈 레벨 난이도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크레딧, non-크레딧 과목을 많이 아껴두셨다가 이런 300 시리즈 과목에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조언과 팁 감사드리고요. 이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KCC 뉴스 김대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KCC 뉴스 마치겠습니다.